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 오늘은 시시한 수요일이라는 타이틀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쉬어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시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시한 수요일에서 소개해드릴 시집은 여기 있는 천양희 시인의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입니다. 이 책은 지난 겨울에 부산에 제가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 지하상가인가? 알라딘 중고 서점이 있거든요.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구입한 시집인데 처음에 그 서점에 들어가서 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나올까 하다가 천양희 시인의 시집을 보고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고르게 된 시집입니다. 이 천양희 시인님을 제가 수능 공부할 때나 임용 공부할 때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고민을 한 끝에 구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시 3편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시시한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 시는 새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시는 저에게 아주 익숙한 시인데요. 시의 일부분이 저에게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를 읽고 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가 있던 자리, 잎인 줄 알았는데 새네, 저런 곳에도 앉을 수 있다니, 새는 가벼우니까, 바람 속에 쉴 수 있으니까.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프리다 칼로의 부서진 기둥을 보고 있을 때 내 뼈가 자꾸 부서진다. 새들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쳐야 하늘에다 발을 옮기는 것일까? 비상은 언제나 바닥에서 태어난다. 나도 그런 적 있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었다. 한 수 앞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못 보았다. 얼마를 더 많이 걸어야 인간이 되나? 아직 덜 되어서 언젠가는 더 되려는 것. 미완이나 미로 같은 것. 노력하는 동안 우리 모두 방황한다. 나는 다시 배운다.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 없으므로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읽다가 기억에 남는 아니면은 좀 기억에 남기고 싶은 애들은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고통을 겪고 날아오르는 새의 자리, 여기 나와 있는 새가 있던 자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고통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작품에 보면은 프리다 칼로의 부서진 기둥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재작년에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 읽으면서 프리다 칼로를 알게 됐는데 이 작품에 또 부서진 기둥이 나오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부서진 기둥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여기 띄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인데 이 시 읽으면서 방구석 미술관 교양사키에 읽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서진 기둥 그 작품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도 뭔가 강인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 새가 있던 자리라는 시랑 좀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 방구석 미술관 읽는 거 참 잘했구나, 그런 게 시 읽는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시에서 화자는 제목이 새가 있던 자리잖아요. 새가 있는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새가 있던 자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새는 여기 시에서 말한 것처럼 몇 번이나 바닥을 치고서 비상한 후라서 날아서 없어지고 난 후라서 그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보면서 새가 있던 자리를 보면서 화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나도 언젠가 이 자리를 남기고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너무 아프게 하는 느낌이 들면서도 강렬한데 또 이상하게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한동안 저희 반 교실에 붙여두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집에서 읽은 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바로 이 새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읽어볼 작품은 여기 있는 다행이라는 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번 읽어볼 건데 조금 내용이 길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승역 계단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자가 환승역 계단에서 그녀를 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이 화자라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이 화자가 하는 생각에 좀 공감을 하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은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행이라는 말. 환승역 계단에서 그녀를 보았다. 팔다리가 뒤틀려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 그녀와 등에 업힌 아기. 그 앞을 지날 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돈을 건넨 적도 없다. 나의 섣부른 동정에 내가 머뭇거려 얼른 그곳을 벗어났다. 그래서 더 그녀와 아이가 마음에 걸렸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는데 어느 늦은 밤 그곳을 지나다 또 그녀를 보았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바닥에서 먼지를 툭툭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자, 집에 가자. 등에 업힌 아기에게 100년을 참다 터진 말처럼 입을 열었다.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가 쿵 내려앉았다. 놀라워라. 배신감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멀쩡한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두고 사세요 내 마음을 건넸다. 그녀가 자신의 주머니에 내 마음을 받아 넣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아기에게 먹을 것이다.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라는 작품입니다. 바닥에서 먼지를 툭툭 털며 천천히 일어나는 그녀를 볼 때 이 환승역에서 화자는 안도감을 느끼는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는 그녀를 약간 경멸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아프다는 거, 아픔을 팔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나는 만약에 화자랑 똑같은 상황일 때 화자처럼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화자처럼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마 제가 가진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수준이 얕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장의 순간만을 보고 상황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죠. 상황의 단면만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한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화자는 아마 환승역 그녀의 모습을 지금 당장에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녀의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현재는 어떻고 그리고 미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상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에서 여기 보면은 나의 섣부른 동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혀 섣부르지 않았을 어쩌면은 화자의 깊은 고민이 담긴 반어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섣부른 동정인 섣부르게 그녀를 판단하고 또 경멸을 느꼈던 제가 해야 되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화자가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꼽아봤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은 2월은 홀로 걷는 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블로그에 주간일기를 매주 올리고 있는데 5월에 한번 이 작품의 구절을 주간일기 제목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기억에 남은 시 2월은 홀로 걷는 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월은 홀로 걷는 달. 헤맨다고 다 방황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미아리를 미아처럼 걸었다. 기척도 없이 오는 눈발을 비친 듯 받으며 소리 없이 걸었다. 무엇에 대해 말하고 싶었으나 말할 수 없어 말없이 걸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 그래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중얼거리며 걸었다. 열리면 닫기 어려운 것이 고생문이란 걸 모르고 산 어미 같이 걸었다. 사람이 괴로운 건 관계 때문이란 말 생각나 지나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걸었다. 불가능한 것 기대한 게 잘못이었나 후회하다. 서쪽을 오래 바라보며 걸었다. 오늘 내 발자국은 마침내 뒷사람에 길이 된다는 말 곱씹으며 걸었다. 나의 진짜 주소는 집이 아니라 길인가? 길에게 물으며 홀로 걸었다. 이 작품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구절에 헤매는 게 다 방황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왠지 모르게 좀 위안이 되는 느낌이어서 기억에 남았고, 헤매는 게 잘못이 아니다 라고 좀 다독여주는 느낌이 드는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학생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학생들,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은 제가 저 자신도 헤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헤맬 때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아리를 미아처럼 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언어 유희라고 하죠.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이 시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짜 주소를 물어보는, 그러면서 걷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약하고 또 가냘프고 비틀대고 헤매더라도 아 괜찮겠구나 하는 위로를 받으면서 작품을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편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3개만 소개한다고 했는데 이 시는 추가로 읽는 거니까 다른 이야기는 덧붙이지 않고 작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시가 주는 메시지가 뚜렷하고 강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에 남을 겁니다. 물음이라는 작품입니다. 3번이나 이혼한 마거릿 미르에게 기자들이 왜 또 이혼했느냐고 물었다. 그때 그녀가 되물었다. 당신들은 그것만 기억하나 내가 3번이나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은 묻지 않고. 시 쓰는 어려움을 말한 루이스에게 독자들이 왜 하필 시를 쓰느냐고 물었다. 그때 그가 되물었다. 왜 당신들은 그것만 묻나? 내가 몇 번이나 간절히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묻지 않고 입니다. 여기까지 천양희 시인의 시집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를 읽어봤습니다. 이 시집은 난해한 내용 없이 좀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가 많은 시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가깝게 두고 읽을 수 있고 저도 되게 금방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집 안에서 어떤 따스함,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들이 가득한 시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미아리를 미아처럼 걸었다 라는 표현처럼 시인이 언어를 다루는 재주까지 뛰어난 게 느껴져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천양희 시인이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시집은 어떤 게 있을까 또 관심이 가게 하는 시집이었습니다. 아마 천양희 시인님의 다른 시집도 전 조만간 사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읽게 되면은 또 시시한 수요일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치 있는 말과 따뜻한 시선으로 위안을 받고 싶을 때,
천양희 시인의 시집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를 추천하면서 첫 번째 시시한 수요일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